6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시행자. 1번 시행자 지정.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 박스 안에는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설명 다 해줘요. 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그 박스의 맨 밑에 보시니까 공동출자 법인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일단은 민간 시행자를 일단 구분하지만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겁니다. 지분이 공공이 많으면 그때는 공공시행자입니다. 아시겠죠? 지분이 민간이 많으면 민간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관 2번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 현재 사업이 뭐라고요? 전부 환지 방식이다. 전부. 이럴 때는 좀 시끄럽죠, 그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내 땅 위치가 좋네, 나쁘네, 과거는 좋았는데, 아, 옛날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시행해라 라고 원칙이 토지 소유자 또 누구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너희들이 해라. 시끄럽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외. 한마디로 지자체 등 지자체 요 등이 뭐죠? 뭐 토주공 그 외에 지공 등등이죠.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는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와서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시행을 해달라고 할 때에. 두 번째 자, 1년이 지나도록 본인들이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몇 년? 1년. 그러니까 1년 되도록 나로 좀 지정해달라. 내가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뭐냐면 연장. 뭐라고요? 연장. 무조건 1년, 그 다음 연장입니다. 세 번째, 병행시행. 병행. 지자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바로 하필 옆이야. 그러면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냐 얘기죠. 시간도 절약, 돈도 절약이죠. 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 때는 바로 지자체 등 사유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다 같이 시작.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한 번 더 시작.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제가 여러분에게 지자체 등 하면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이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등.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좀 빨리 하세요. 지자체 등.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지자체 등.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지자체 등. 2분의 1, 2분의 1, 16 병행. 딱 세 가지. 원칙은 누구인데? 토조인데, 토조. 토지 소유자 조합. 저를 봐요. 자, 산수. 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얼마예요? 1년. 몇 년? 1년. 여기 1, 2 하나 다 더해봐.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얼마예요? 6. 아시겠죠? 네. 자, 16.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은요. 시행자 변경은 얘랑 항상 같이 해야 돼, 같이. 시행자 변경. 여기가 나온 말이야, 여기서. 시행자 변경이다. 첫 번째가 뭐냐. 원칙이니까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되었던, 조합이 되었던 얘가 시행할 때입니다. 시행할 때에 얘네들이 자, 실시계획 인가를 1년 내에, 1년이고 항상 가로는 6월 연장입니다. 1년 내에 뭐라고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더라도 원칙이든 예배든 인가 신청은요,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3년. 그죠? 3년인데, 그럼 3년까지 왜 그때까지 있지 않고 왜 1년 이내에 연장이 있지만 1년 이내에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은 변경하겠다 그 말이에요. 민간,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3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빨리 하라고 지금 뭐 한다고요? 독촉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1년 내에 연장 6월 포함해서 변경하기 전에 인가 신청해서 인가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인가 받고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미착수 2년입니다. 뭐라고요? 미착수 2년. 그러니까 여기 1번이니까 1년이고 2번이니까 2년이에요. 아시겠죠? 미착수 2년. 세 번째 뭐냐? 아예 시행자로 지정 자체가 취소되거나 인가,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취소가 돼버리면 어쨌든 못하니까 바꿔야 되겠죠? 변경사유고요. 네 번째, 부도 파산 망했으니까 바꿔야 되겠죠? 요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특히 네 가지 전부 다 알아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전부 환지 방식일 때의 시행자와 지자체 등,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는 묶어서 같이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4번, 조합 설립. 자, 조합 설립인가, 몇 명 이상, 7명 이상, 조합이니까 정관, 토지 소유자는 규약, 공공시행에는 시행 규정이죠. 7명 이상, 정관 작성,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받아라. 이번에, 니은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아라. 하지만 디귿,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합니다. 딱 두 개예요. 주된 사무소에 소재지 변경 신고합니다. 공고 방법 변경도 신고합니다. 이때 인가 신청 시 동의. 자, 현재 조합입니다. 그러면 시행 방식은 뭐라고요? 전부 환지 방식이죠. 자, 환지 방식일 때 동의 요건 뭐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러니까 조합 설립 시 동의 요건과 같을 수밖에. 그렇죠? 예.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의자 선정 방법도 똑같아요. 그렇죠? 국공유지 포함, 공유 1명, 구분 소유자 각각 1명, 증가 제외라, 철회 제외. 똑같죠? 그리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뭐가?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하게 되면은 승계 받으니까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그 뜻입니다. 다만 취득 후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면 철회는 제외죠. 그죠? 철회는 제외. 그때는 동의한 걸로 안 본다. 결국 제외한다. 그 뜻이죠. 3번에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뭐라고요? 법인으로 한다. 니은 설립 인가 받고 30일 내에, 얼마 내에? 30일 내에 설립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할 때 요건이 인가이지만 성립의 요건은 등기다. 등기. 리을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준용하고요. 자, 조합원 기역 자격 당연히 누구랍니까?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다. 그러니까 반대했어도 동의하지 않았어도 동의요건 충족되면 전부 다 자동 조합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은 의무, 권리 의무.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이다. 면적이 많다고 두 마디 적으면 한 마디 이게 아닙니다. 똑같다 그 얘기죠. 디귿 의결권 공유 똑같죠. 공유는 무조건 한 명.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별이니까 각각이란 말이죠. 각각. 다만 끝에 분할. 저를 봐요. 분할은 곧 증가죠. 그죠? 분할은 곧 증가고 증가는 곧 제외죠. 분할은 곧 증가.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 말이죠. 넘깁니다. 조합원의 경비 부담. 조합은 당연히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 증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금의 금액은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한정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고요. 조합원이 부가금의 납부를 게을리하면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고, 부가금이나 연체로 체납한 자가 있으면 특도시군구에게, 즉 행정청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세상에 공짜 없다.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정비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법, 정비법 똑같이 4%입니다. 개발, 정비 4%. 다 같이 시작. 개발, 정비 4%. 한 번 더 시작. 개발, 정비 4%. 주택법만 2%예요. 임원, 조합장, 함명, 이사, 감사. 당연히 니은,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당연하죠. 그리고 총회에서 정기, 총회든 임시, 총회든 총회에서 임원진을 뽑는다. 선임한다. 디귿,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나는 조합장이면서 동시에 나는 감사할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원은 같은 목적에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당연히 겸할 수가 없다. 직무, 가하고라 특히 중요해요. 다 읽어주시고요. 조합장은 조합 대표하죠. 사무총괄합니다.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장 자기를 위한,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장과 싸워주고 이사와 싸워준다. 그래서 감사가 대표한다는 겁니다. 미음, 임원의 결격사유. 가하고 나 묶어서 이거는요, 모든 법, 다른 법도 다 똑같아요. 이런 공통.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자. 이건 다 똑같아. 그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고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몇 년. 이것도 다른 법도 다 똑같아. 금고 2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 돼. 지나면 가능해요. 그렇죠? 금고 몇 년? 한번 써볼까요? 금고? 왜 2년인가? 금고 몇 년? 그냥 간만에. 자, 2년이죠? 2년. 비읍,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에 가나다, 즉 결격 사유면 언제부터? 다음 날입니다. 오늘까지 한 것은 유효하고 12시 땡 하는 순간 사라지죠. 6번 총회 및 대의원의 총회.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필수기관이에요. 대의원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이 되고요. 이때는 대의원에 둘 수 있다. 50인 둘 수 있다. 의무적이죠. 다 같이 시작. 50인 둘 수 있다. 한 번 더. 50인 둘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정비법은 100인이에요. 그리고 두어야 한답니다. 다르죠? 개발법은 50인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명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몇 프로? 10%죠. 100명이면 10명. 10% 이상으로 하고요.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디귿. 자,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 사항 중에서 다음 사항은 총회만 하고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는 무조건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대의원 간부들이, 여러분들이 회원이면 이게 다 모여놓고 총회 열어가지고 정기 총회건 임시 총회건 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고, 간부들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안이 중요하고 사안이 큰 것들입니다. 1번 정관 변경.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해칙 변경,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만. 환지 계획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실시 계획 X. 없죠, 그죠? 실시 계획은 없으니까 대행 가능하겠죠. 개발 계획, 조합의 합병, 해산, 임원 혼임, 전부 다 사안이 크고 중대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대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가로문 규약 시행 규정입니다. 1번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 2명 이상 당연하죠. 토지 소유자 1명이라면 혼자 하니까 뭐 규약 필요 없잖아요. 최소 토지 소유자 2명 이상 뭐라고요? 규약. 2번 지자체는 뭐 시행 규정, 조합은 정관.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 대행은요, 시행자가 공공일 때만, 민간 안 됩니다. 공공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출기관, 지방공사, 공공시행자가 설계, 분양 등등을 이런 것 좀 시키자. 대행하게 하자. 누구한테? 주택,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이때 시행자가 누구일 때? 공공시행자일 때만. 2번 이때 대행개발사업자가 많이 몰리면은 바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요. 상가시 1번 시행자. 이때 시행자는요, 공공이건 민간이건 다 된다는 얘기예요. 항만, 철도, 공공시설 등등등의 업무를 국가의 지자체, 공공기관, 정출기관, 재방공사, 한마디로 공공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2번은 민간만. 뭐라고요? 민간만. 공공 아닙니다.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일단은 승인받아서 누구랑? 신탁계약 체결. 신탁계약 체결은 민간 시행자만. 대행할 때는 공공시행자만. 이 2개만 좀 알아주세요. 상가로 6번에 1번하고 상가로 7번에 2번. 특기고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자, 실시계획 오겠습니다. 여기면 실시계획. 저를 봐요. 실시계획은 먼저 여기 개발계획이죠. 이미 먼저 수립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상가로 1번에 1번입니다. 그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라. 2번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포함하는 건데 여기 개발 계획에 포함된다고 지문 잘 뜨거든요.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포함되고요. 하나 더. 똑같이 실시 계획에는 똑같이 국토법과 같이 사랑하는 설자시가 같이 들어있다. 사랑하는 설자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설자시를 시계획. 인가는 인가권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렇죠. 지정권자죠. 바로 지정권자이다. 이럴 때 2번 변경할 때도 인가받고 폐지할 때도 인가받고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데 내용을 깊게 보지 말고 그냥 2번, 3번에 10% 아시겠죠? 10%만 나와 10%만 다 같이 따라합니다. 10% 그 10% 범위에서 뭐 감서 등등일 때는 인가받지 않는다. 10% 아시겠죠? 10%만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여기서 국장이 지정권자가 만약에 국장일 때는 시도 대장의 의견 듣고 뭐 할 때? 인가할 때. 여기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인가하는데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일 때? 국장일 때는 시도 대장의 의견을. 인가권자가 시도일 때는 누구?
일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인가를 한다는 것. 3번 효과입니다. 1번 실시 계획 고시하면, 즉 여기서요, 이제 여기 이제 고시가 되면, 자, 여기서 고시가 되면 첫 번째, 다음부터는 사업 시행이니까 먼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그 내용은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 주, 지, 입 등등으로 하라고 들어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요거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뭐요? 인허가 등. 그러니까 사업 시작이므로 모든 것들은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대신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협의는 해라. 협의가 되면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그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인허가 등도 고시가 된 걸로 본다. 그 내용이 바로 3번이죠. 3번. 그렇죠? 기억은 협의하면 인허가 등 받은 걸로 본다. 니은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인허가 등도 고시한 걸로 본다. 이때 3번 협의할 때 얼마 이내에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시하라. 자, 그 위에 다시 보겠습니다. 1번 쌍그람 1번 실시 계획 고시하면 밑에 나오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이 경우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만약에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번에 이때의 지형도면 고시 똑같습니다. 작성해서 고시는 나중에 시행기간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고시를 하면 된다. 자, 요까지가 여기 이제, 예, 요까지죠. 사업도 못 해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에 그때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사업 인정으로 봅니다. 근데 개발법은요, 실시계획 고시한 때 이때 사업 인정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사업 인정은요, 여기 수용, 사용 방식일 때만 나와요. 요때 만약에 사업 인정으로 본다는 얘기는 세계전보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틀립니다. 왜? 여기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 수용, 사용 방식일 때, 여기 때만 사업 인정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세 글자. 개사세. 기억나요? 개사세. 개발법상 사업 인정은 언제?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용박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잖아요. 개사세. 개발법상 사업 인정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요거. 그래서 요때가 사업 인정 시점이 아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5절 시행 방식. 자, 기준 보겠습니다. 1번 시행령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떻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있어요.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무슨 방식인지 뭔지 모르지만 따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핵심 포인트. 수용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땅 사고 돈 주고 나가 다 나가 싹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무조건 수용 방식. 환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종전 땅들은 전부 다 대지가 아닌데 들어오면 전부 다 대지예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로서의 효용이 증진되고요.
공공시설이 두 번째 정비가 되고요. 밑에 두 번째, 원래는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집가가 너무 올라서 결국은 할 수 없으니 하기 어려우니까 환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아시겠죠? 딱 세 가지입니다. 섞어내지만 잘 비교해서 구분을 좀 시켜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혼용 방식은 환지 플러스 수용인데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체킹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행 방식의 변경인데요. 자, 잠깐 들어볼까요? 시행 방식의 변경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림으로 알아라. 그렇게 뭐 외우는 거 어렵잖아요. 그림으로 알면은 금방 알 수 있다 그랬죠. 먼저 변경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먼저 수용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이제 환지는 전부 환자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 있죠. 더하기 요거죠, 그죠? 이럴 때 먼저 앞에서 이렇게 변경 가능합니다. 1번. 또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변경 가능해요. 앞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공공시행자는 1번, 2번, 3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민간시행자는 몇 번만? 3번만 가능해요. 요때 당연히 조합은 빼놓고, 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만 가능하므로, 그죠? 예. 요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변경 자체가 안 나오고, 또 환지 방식에서 변경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좀 알아두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단독 문제가 아니라 지문이 한두 개 정도 뜰 정도입니다. 자, 6번 이제는 수용 방식입니다. 1번 수용 사용. 1번 시행료는 공공이건 민간이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돈이 없어 문제지.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때 민간 시행자요,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당연히 조합 제외죠. 조합은 수용 방식이 안 나옵니다. 민간은 못 믿어. 면적 3분의 2 소유. 면적 3분의 2 동의 아닙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습니다. 누구만? 민간만. 그 다음에 단번 수용이니까 이 법이 먼저이지만 없으니까 공치법 준용하고요. 4번 나오죠? 세부 목록 고시한 때 사업인정 나오죠. 재결은 국토법, 개발법, 전기법, 다른 법 다 똑같습니다. 재결은 뭡니까? 항상 수용시에, 그죠?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잘 합의가 안 되겠죠, 그죠? 돈 줄 자는 적게 주려고 그러고, 받을 자는 많이 받고 싶어요. 협의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협상합시다가 재결. 신청은 무조건 사업시행, 시행기간 이내에만 하면 된다 그랬죠.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을 수용당하면 3억을 받아요. 그러면 돈을 받고 나가면은 뭐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나는 그냥 나중에 조성된 토지를 주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너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은 아파트로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달라 그 얘기죠. 만약에 3억원어치를 전부 다 토지로 다 주면은 환지 방식이고 건물로 주면은 입주한지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3억이면 1억 5천만 원은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현금 받아가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어치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받는 채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받을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개개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지. 그렇죠? 수의계약. 자, 보시면 1번 시행료는 이것도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원하면 돈 대신에 땅을 원하면, 돈 대신에 건물을 원하면 그 얘기죠. 그 대금의 일부
왜? 일부가 얼마죠? 2분의 1 이내. 아시겠죠? 일부에 대해서만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인데 이 토지 속에는 건물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때 2번 나왔죠? 방금 일부가 뭐라고요?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한번 민간 또 못 믿어. 민간은 끝까지 못 믿어요. 넘어가도 보증서, 지급보증이죠. 4번 시행령은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요. 5번 무기명? 기명이죠. 왜? 사람마다 누구는 1억 5천 원어치, 누구는 1억, 누구는 2억.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기명식이죠. 기명식. 이율 누가 정합니까? 발행자가 정한다. 지정권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정한다고요? 발행자가 정한다. 7번 내가 돈이 급해요. 그럼 팔 수 있어요. 이전 가능해요. 이럴 때 이전 시에는 그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다가 채권 원부 뭐죠? 장부에 그 기재한 장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그러면 판 사람은 삭제 줄 긋고 삭제하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장부에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과 주소가 어디에? 채권에. 왜? 기명식이기 때문에 채권에 내 이름 들어가야지만 기명식이고 내 건지 알 수 있다. 기재가 안 되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8번 질권의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그 정도만. 3번은 읽어주시고요. 자, 4번 선수금. 미리 사업도 끝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아가는 겁니다.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즉 원형지죠.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요겁니다. 대금의 전부가 되었던 일부가 되었던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밑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공은요. 면적 10% 이상만 소유권만 확보하면 돼요. 근데 민간은 한참 뒤야. 못 믿으니까. 왜? 소유권을 확보하고 100% 확보하고 저당권 다 말소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척률 10% 이상 한참 뒤에. 5번 원형지고요. 쌍거리 입구는 조성토지등 공급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여기 설명 잠깐 해볼게요. 만약에요, 요거 지웁시다. 안 되겠다. 가령, 자,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이, 여기 전부 다 뭐냐면, 논이고, 밭이에요. 논밭인데, 이쪽이 약간 언덕진데 이렇게 있으면서, 진짜 멋진 나무들이 막 이게 막 있는 거 이렇게, 이쪽에. 이걸 참 철거하고 하기가 너무 좀 아까울 정도로, 오히려 여기다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뭐 적용할 필요도 없이 더 아주 자연 친화적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전체 면적에서 얼마? 3분의 1. 얼마? 3분의 1 범위 내에서 얘는 싹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죠? 전부 다. 그 얘는 뭐냐? 이쪽은 조성토지구역. 이게 바로 책으로 말하면 쌍가로 6번이고. 아시겠죠? 6번이고. 그 얘는 뭐냐? 얘는 나무 등등을 절대로 거들지 않고 이게 평평하게 안 만들고 단지 얘가 같은 거니까 도로 등등 설치할 때는 요것만 같이 해주면 이렇게 기반 시설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아름다운 숲풀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다가
아파트 이렇게 줘보세요. 얼마나 멋져.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얘는 우리가 이래 부르자. 원형지. 원래의 형태의 토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얘는요, 아무래면은 자연 친화적입니다. 이 땅을 아마 사고 싶다면 이 땅을 원할 겁니다. 아파트만 잘 건설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환경이 아주 자연 친화이기 때문에 아마 분양도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살려는 자가 많겠죠. 아무한테 안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한테 팔아요. 아니면 공공시행자가 공모에 민간인 중에서 선정된 자에게만 합니다. 다만 학교 부지나 공장 부지만 유일하게 민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들이 몰리니까 요것만 경쟁입찰. 나머지 공공시행자는 수의계약. 그러므로 얘는요, 한마디로 여기 원형지는 자, 뭐라고 무슨 계약? 원칙이 수의 계약이라면 예외가 뭐죠? 예외가 이제 경쟁 입찰인데 아까 얘기했죠? 학교하고 뭐요? 공장 요 말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공급 가격은 들어봐요. 공급가는요 원칙 뭡니까? 공급가는 자 먼저 이 땅에 관한 감정 가격 일단은 감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아까 도로 등등 기반 시설 설치에 들어갔던 비용 한마디로 뭡니까? 공사비. 아시겠죠? 공사비고요. 자, 얘는 뭐냐? 얘는 잘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이쪽이 이게 도로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땅은 뭐 몰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땅을 몰리기 때문에 LG, 뭐 현대, 뭐 삼성, 뭐 레미아, 푸르조, 마르조 다 모여, 다 모여.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 입찰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다르죠, 그죠? 얘는 이 땅은 원칙 경쟁 입찰이고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 있죠, 그죠? 추첨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수의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공급과 얘는 그냥 뭐요? 그냥 감정 가격 이겁니다. 다만 학교 공공기관 등등일 때는 감정 가격 이하로도 할 수 있다가 나올 뿐이에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한번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5번 원형지. 저를 봐요. 요거. 일단 요 땅. 요거. 자,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아까 전에? 3분의 1 이내에요. 1 이내. 원형지 세 글자니까 3분의 1이에요. 1번.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받아 원형지를 공급 개발하게 할 수 있다. 2번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이다. 자, 원형지 공급 대상자가 누구냐? 아무한테 안 판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리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만 묶어봐요. 당연히 얘는 수의계약. 그쵸? 수의계약. 미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미음만 경쟁입찰. 방금 말한 내용이 동그라미 4번에 나와요. 선정 방법, 기역, 원칙, 수의계약, 니은 예외, 경쟁입찰, 가로원에 학교나 공장부지 나오죠. 하지만 경쟁입찰이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5번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했을 때 원형지에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지정권자가 승인 시 용적률 등 개발 밀도 등등등 있죠. 모든 것들을 이행 조건, 조건부죠. 이행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인가, 조건부, 허가 이렇게 조건 그런 말이고요. 7번 중요합니다. 원형지 매각 제한. 그러니까 어디서 이 원형지를요, 이 땅은 위치가 좋고요, 자연천장이다 보니까 내가 딱 산 다음에 피 붙여가지고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 팔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보시면 원칙.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그게 뭐냐?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는 5년. 그럼 그 전부터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5년, 10년. 요 기간 내에는 팔 수가 없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제외한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5년, 10년, 지자체 5년, 10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샀다가 바로 그냥 팔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요. 항상 국가, 지자체는 지 마음대로. 환지 방식일 때 동의도 안 받아요. 그죠? 무조건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예배는 뭐냐? 지정권자가 승인하면,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아도 돼. 10년 이내에 팔아도 되라고 지정권자가 승인하면 예배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나온 적 없고요. 하여튼 국가자가 들어가거나 지자체가 들어가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이 기간 규정을 지킬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8번하고 9번은 묶어주시고요. 복습할 때 읽어주세요. 이건 내가 읽을 거리가 안 됩니다. 되고 읽어주시고요. 자, 11번 공급 가격 나왔네요. 이거 뭡니까? 감정 가격 플러스 뭐라고요? 공사비. 공사비가 빠지면 안 돼요. (6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입니다. 1번 자 시행령은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똑같죠? 지정권자에게 제출해라. 지정권자의 승인받는 게 아닙니다. 제출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실시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공급 방법은 원칙 뭐라고요? 경쟁, 입찰. 예배가 뭡니까?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7월달 이후에 문제풀이 하겠지만 이거는 내가 몇 개만 하는 이유가요. 저를 보세요. 만약에 다음 중 추첨 방식이 아닌 것 그러면은 수의계약이 있겠죠, 그죠? 수의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니까 둘 중에 하나 말면 돼요. 그렇죠? 예. 다음 중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것 그러면 답 어디 있습니까? 추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추천 방식을 더 적으니까 요것만큼만 확실히 알고 있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에 보시면은 요런 것 풀 수 있어요. 먼저 추천 방식입니다. 공장용지, 공공택지. 2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3번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는 추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예배지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공, 주, 단 요거요. 요거요. 공, 주, 단, 추. 공주, 단추. 자, 공이 뭐죠? 공공, 다시 두 개. 공장용지, 공공택지. 주는 주택건설용지 줄여가지고, 단은 단독주택용지는 뭐라고요? 추천 방식. 공주, 단추. 다 같이 시작. 공주, 단추. 한 번 더 시작. 공주, 단추. 한 번 더. 공주, 단추. 마지막 공주, 단추. 공주, 단추.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니까요. 다만 공공시행자가 누가 공공시행자가
2번 중, 2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중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무조건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데 얘는 반드시 추첨으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넘깁니다. 수의계약 요거 밑에 거 요거요. 수의계약 1:1 계약이죠. 수의계약 먼저 가로 안에 거 요거 잘 봐야 돼. 가로 안에 거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를 보세요. 만약에 한 명 한 명씩 10명 있는데 A, B, C 돼갖고 10명이었는데 갑자기 10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수의계약 안 되죠, 그죠? 그때는 따라합시다. 예외는 예외끼리, 예외는 예외끼리. 그때는 뭐라고요? 추첨 방식입니다. 15명이다! 그러면은 노란 탁구공 10개, 하얀 거 5개 넣고, 노란 거 보면 당첨! 하얀 거 띵! 딱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이 방법이 바로 국공립 유치원서 애를 뽑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죠? 노란 거 딱 틀면 당첨, 하얀 건 탈락. 그런데 추첨 방식을 예를요, 경쟁 입찰로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다 틀려. 그러니까 예외는 예외끼리. 아시겠죠? 예외는 예외끼리. 추첨이지 경쟁 입찰 아닙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뭐냐? 뭔가 공공 냄새가 나면 수의계약이겠죠. 1번 학교 용지,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누구한테? 국가,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때 당연히 행정청이니까 수의계약일 테죠. 임대주택 건설용지 당연합니다. 얘네들을 밑에 누가? 똑같잖아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등 재무공사 공공시행이죠. 이들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일종의 당연히 수의계약. 하나 더. 5번 토지 상환채권 얘기했죠 아까 전에. 전부 다 수의계약이죠. 자, 요것만 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 공주 단추만 알면 돼요. 추첨 방식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어디 있다고요? 수의계약에.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것 하면 어디 있습니까? 추첨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된다.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자, 4번 가격평가 원칙이 뭐라고요? 감정가격인데 예외적으로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좀 깎아줄 수도 있다. 뭐 할 때? 학교 지을 때, 학교 용지죠.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뭔가 좀 공익의 목적, 공익, 공공 이런 겁니다.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공공청사, 특히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사회복지는요, 유료 시설은 제외입니다. 아시겠죠? 무료만 무료. 유료 시설인 사회복지시설 틀렸습니다. 그런 것들. 4번에 임대주택 것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공장, 공공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봐주시고요. 이런 것들도요, 하나의 어떤 문제보다도 지문 등장하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항상 강조합니다. 6가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아. 아시겠죠? 다음 주에 환지 방식 끝내고 정비법,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할 겁니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 해제까지. 그러니까 페이지로 말하면은 그렇죠. 올림픽 페이지 88 아시겠죠? 88페이지까지 할 예정인데, 만약에 예습을 하실 분들은 거기까지 봐주시고, 어려우면은 그냥 오늘 배운 거 있죠? 예습만, 아주 복습이라도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슬슬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해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다 똑같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요, 여담이지만, 나 1차도 시험 점수 잘 안 나와. 어떡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돈 낸 게 아깝잖아. 일단 나와. 일단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강의 시험만 듣고 공부할 때는 1차만 해,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차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아시겠죠? 2차는 강의는 듣고 끝난 다음에 개인적 공부할 때는 1차만 하고 8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는 1, 2차 다 해요. 아시겠죠? 한 다음에 1차는 공부해서 시험 보고 2차는 어차피 내년에 할 건데 뭐 그냥 찍더라도 그냥 봐. 그래가지고 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자. 예, 수고했습니다.